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맞는 일요일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이제 수능도 끝났고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5년 만에 전공 개최를 이렇게 했고, 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참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남다른 이렇게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이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권을 빼앗기겠다는 이 허탈감, 뭐 그런 것이 들겠죠. 그런데 그 좌파들도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그 정권을 이렇게 또 잡았을 때 또 국정 운영을 이 법과 원칙대로 했어야 되죠. 무조건 뭐만 하면은 뭐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그 어리 뛰쳐나와서 어리 보면은 탄핵을 운운을 하고, 또 거대 여당의 원내 총무가 최 대통령이 집권한 지 이제 2개월 차에 탄핵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좌파들이 그동안 권력에 취해 있었나. 그리고 이제 이 민노총 기득권이 이제 이 나라를 좌우를 할 이 슈퍼 갑으로 또 오르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1억대가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그 고용을 세습을 하고, 심지어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MBC 문화방송 사장에 앉아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디 갖다 날려버리는. 그리고요, MBC가 왜 이렇게 망그러지 않느냐. 저는 이 민노총 좌파들의 이 삐뚤어진 인성이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그 용산 집회에 어제 보면은 6명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면 잘 아시죠. 가짜 태블릿 피스로 그 몰이를 했던 안민석, 그리고 요즘 돌아가면서 사고치는 박주민이, 또 김용민이 등등이 어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제가 어디 무조건 어디 지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부합하지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번에 이태원 이 사고 참사로 돌아가신 155명의 이 사망자 신원을 이름을 또 갖다 또 이 유공자 가족들하고 충분한 합의도 없이 이 공개를 해서 말썽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죠. 찬물도 벌컥벌컥 마시다가 체할 수가 있다.
모든 게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거나. 그럼 순서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을 때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눈만 뜨면 그 얘기, 눈만 뜨면 그 얘기. 6, 7년을 어리가득 우려 먹고도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과 좌파들이었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천안함 유공자 46분은 거의 찬밥 신세였죠. 그러면 누가 더 값어치가 되어 있습니까? 배 사고로 죽었던 분들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북한 경비장에 이 어뢰 한 방에 침몰된 이 세월호가 아닌 이 천안함이 더 값어치가 더 있나요? 그래서 뭐 이 김청사 여사가 그때 뭐 대통령 문재인에게 그랬다가 문재인 마누라가 뭐 옆에 째려보는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정권은 5년을 계속 질질 끌려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저는 좌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자꾸 있지도 않는 말 자꾸 지어낸다고 될 일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재명이가 자꾸 수사에 몰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정진상하고도 이제 거리를 두려고 뭐 물타기를 하고 있다죠. 저는 이재명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왜 경제 위기가 왜 심화가 되었습니까? 뭐 이런 거 탓하면은 저들이 뭐라 겁니까? 맨날 전쟁과 탓이다. 그러면 전쟁과 탓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무슨 해결 방법을 내서오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부동산, 안보면 안보, 외교면 외교, 실수 연반에 계속 보면은 그것을 일으킨다. 제가 요즘에 이 좌파들이 올린 영상들 제가 보는데 참 정말 참 어이가 없으니까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 좀 짜증게도 좀 같은 좀 인간 좀 하지 그래.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이 그 어디 보면은 그 나라에 이 아픈 소년을 뭐 환자를 위해서 갖다 그렇게 했는 것도 그것도 무슨 빈곤 뭐 어쩌저쩌고 자꾸 같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생태집을 하는 모양인데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집단들이 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랬죠. 무슨 위원회라 만들어서 그래 온갖 폐악질 떨었던 좌파 방송. 이번에도 그랬죠. 그 대통령이 근무하는 이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뒤에를 대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는데, 아직도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 저질렀던 일들을 아주 반성을 못하고 있죠.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와 그 폐악을 끼쳤습니까? 저들은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같은 이 식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저들이었죠. 참 누구처럼 어리 보면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아까워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 저는 누구라고 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차도 그렇죠. 처음에 늪에 빠졌다고 자꾸 이제 꺼내려고 보면 차가 자꾸 점점 이제 늪으로 빠지죠. 그런 식으로 이들은요, 대한민국을 점점 이제 수론과 높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지금 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세월호를 정치를 악용을 해서 그만큼 나라를 이 꼴까지도 거의 만들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대사하고 죽은 사람들 뭐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 무게를 더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년에 때가요, 이 김원웅이가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이 김원웅이도 결국에는 이 추한 몰골을 보이고 결국은 이 끌려 나오다시피 물러났죠. 김원웅이도 이 과거에 우리의 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주 폄하를 했던 악질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기회주의자 그리고 인생이 아주 삐뚤어진 인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만이 또 시너지를 내고 또 삶이 또 윤택해지죠. 우리가 복지라는 것도 우리가 말은 좋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복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삶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 같으면은 그 복지란 게 거의 가능하겠습니까? 뭐는 그게 북한의 상위 1%만 가능할 그것이죠.
이 김일성 이 3대 독재 거기서나 가능할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시장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일할 만큼의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 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 배굶지 않고 살 수 있다며야 그것이 제일 행복이다. 저는 오늘 일요일에 이슈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참 이 구독을 해주신 6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참 또 가근경 TV도 저는 이래 뭐 얘기로만 들었습니다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 때부터 열심히 뛰었던 분이고요. 뭐 진짜 애국자죠. 저는 이제 여러 유튜브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냥 제가 사정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그냥 응원만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고 구독을 넘어서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CQ 방송도 1000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죠. 예, 날이 좀 약간 좀 그렇죠. 그것만 내놓고는 날이 너무나 오늘 이 희부영감을 내놓으면은 내놓는다면 정말 날이 일품이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모르죠. 다음 주 이맘때쯤 되면 또 이제 혹한의 추위가 올지 알 수가 없죠. 예, 지금 시간은 10시 57분이고요. 자, CQ 방송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서브 채널인 이 CQ 방송 23 채널도 구독,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도 영상, 그러니까 이 짧은 영상, 쇼츠를 제가 많이 올리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고요. 물론 제가 전 유튜버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재미도 없는 방송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 특히 역사나,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좁은 한반도 땅에서만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죠. 우리 동이족, 예맥족 때는 중국에, 지금 이제 중국 땅이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이 절강, 이 하남성, 하북성, 지금의 중국 수도인 북경까지 삼국이 거기에 다 있었죠. 그래서 이 지혜에도 없는 그 역사를 한반도에 맞추다 보니 이 곳곳에서 이제 무리가 터졌죠. 요즘 책 보고 그것도 요즘 유튜브로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동북 공정을 하고 그 역사를 뒤덮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손가락으로 하늘 가르기 만한 그런 짓이죠. 실제로도 이 송소 25서나 이런 데 보면은 벽제가 중국 땅에 위치를 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 있던 그 요즘 전주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지명들이 이 한반도 쪽으로 전부 다 이주를 했다. 이제 옮겨왔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살수가 뭐 몇 해 전부터 이래 뭐 논란에 이제 빚었는데 그 살수가 중국 대륙에 있는 그 살수였죠.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나왔습니다만은 그 수양제가 이끌었던 그 30만 대군이 전부 다 몰살을 하고 돌아간 인원들이 2,700명이나 그랬죠. 그래서 그 산구석에 사는 이 하장놈들이 계속 보면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네들이 그 이웃을 쳐들어가서 결국 당했던 그 참담한 역사를 애서떡 덮으려고 하죠. 그리고 추론을 해보건대 이 보면은 이 한반도에 신라가 있었고 또 대륙에 신라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일부 내용은 이 책보고님 그 일부 내용을 솔직히 말하면은 동의를 하고요. 단지 이제 좀 다르다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요 결국 한반도의 조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외국에 있는 뭐 지도에서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요동의 일부까지도 조선 땅이었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일시대가 이제 온다 그러면은 일제가 우리와 합의도 없이 그 중국 땅에 그 헐값을 팔아쳐먹은 이 간도 땅도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땅이 아닌가. 그리고 이순신 하면은 또 생각나는 그 섬이 그 두만강 사이에 있는 녹둔도도 우리가 찾아와야 될 땅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역사를 나중에 이제 통일시대도 멀고 멀지만은 그런 대비를 우리가 앞서 이제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오늘 일요일의 이슈 오늘 좌파들에 관한 얘기 또 우리 역사에 관한 얘기를 짧게나마 해봤습니다. 예, 다들 일요일 하루들 알차게 또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 하루들 또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예, 저는 이제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예, 저는 돌아오는 길에 또 한밤의 직선에서 또 여러분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